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촉발된 의료 대란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의사면허 취소라는 처벌 절차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하고 병원들은 의사들이 없어 병동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술과 진료들이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이란 명분하에 협상과 타협은 없다고 배수진을 치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각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정부는 의사면허 취소라는 칼을 빼들고 의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검찰과 언론이 연합하고 환자들의 불평이 가세하여 사방에서 의사들을 협공하여 구석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도 생사가 걸린 문제라 밥줄과 목숨줄을 걸고 피 터지게 대항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9일에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증원한다는 정책이 발표되자 의료계가 술렁이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만나서 의사를 개진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없이 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거기에는 협상도 타협도 없고 오직 수용만이 있을 뿐입니다. 공산국가나 독재국가도 아니고 참으로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디데이는 지났고 엊그제부터 만일 수용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의사면허 취소 등 처분 절차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전국의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이런 윤 정부의 졸속 정책에 거세게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10,000명이나 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병원을 떠났고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가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해결하기 전에 짚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2020년도 코로나 시기에 문정부 때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는 의사들이 파업과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정책이 무산되고 연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는 달리 상황이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정부 때는 시기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여 의료진들이 부족했고 의사들의 저항 또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또 언론도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겨우 환자들의 볼멘 소리나 아우성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의사들이 집단이기주의는 매번 정부의 시도와 정책을 무력화했고 무소불위의 힘으로 저들의 사욕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하도 미운 털이 박혀서 지금은 여론도 국민도 의사들의 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또 총선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윤 정부가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선 의사들이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상대가 다릅니다. 윤 정부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때려잡는 망나니 정부, 검찰 독재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을 소나기에 놓고 여론몰이하고 압수수색하고 각종 방망이로 때려잡아도 누구 하나 소리칠 수 없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입장은 아예 상관없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욕심대로 압수수색 체포 기소하여 마구잡이로 때려잡는 것이 주특기입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죄로 판결이 나도 알 바가 아닙니다. 과거 검찰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것밖에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때려잡는 데는 도사요 1인자지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때려잡을 때는 산천초목도 호랑이도 벌벌 떨게 하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과거 검찰에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때려잡고 하야를 시키더니 검찰총장이 되어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때려잡았습니다. 심지어 가족까지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되어서는 전 정부 인사들은 사정없이 때려잡더니 이어서 여당 대표들을 때려잡아 이준석 대표를 내쫓고 김기현 대표를 내쫓았습니다. 게다가 야당 대표인 이재명과 송영길을 때려잡기 위해서 수백 번씩이나 압수수색하고 심지어 언론과 방송국을 때려잡아서 언론들을 수하로 만들어 여론을 조작하고 화물연대 건설 노조들을 때려잡아 혼내주더니 급기야 학원 강사들까지도 때려잡았습니다. 이제 센 의사들을 때려잡아 국민적인 인기를 얻어야 합니다.
그 다음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올려서 총선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여 김건희 방탄국회를 만들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년의 재임 기간 동안에 잘한 것이라고는 압수수색하고 사람을 때려잡는 일 말고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소질이 없어 국서를 수행하는 것마다 제대로 한 게 없어서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윤 정권에게는 사실 공과를 따질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공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가 다 과오이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재임 2년을 지나면서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1. 고물가로 인해 민생경제가 파탄이 났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과 중국은 저물가 때문에 말이 아닌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고물가로 나라가 힘들고 주부들의 시장 바구니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 코로나 때도 없던 무역 수지가 2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화가 줄어들다간 또 IMF가 다시 올까봐 두렵습니다. 3. 부자 감세와 세수부실 관리로 재정수지 적자가 작년에 80조 원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의대 증원이 2,000명이라니 말이 됩니까? 저출산 문제는 어떡하고요? 4. 외교 점수는 119대 29 한마디로 빵점입니다. 1년에 해외 순방을 12차례 이상이나 갔는데 말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외교 일환으로 적대국이었던 러시아와 중국과의 외교를 어렵게 시작했고 그간 관계가 좋았는데 윤 정권 들어서 외교가 단절이 되고 도로 원수가 다 되고 말았습니다. 친일 외교를 지향한답시고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묵인해주고 각종 현안들을 양보해 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하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굴욕 외교, 또 세계 잼버리 대회 사태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국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5. 이태원 참사와 오송지하도 침수 사태로 국가의 안정과 위기관리 능력이 얼마나 무능하고 또 무책임한 것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고 백범 김구 선생과 독립운동가들을 폄훼하고 국민들을 이념으로 갈라치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7. 역대 정권에서 볼 수 없는 대통령의 범법과 탈법 행위가 큰일입니다. 요즘 대놓고 전국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고 또 친인척 비리와 범죄를 덮어주기,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는 등 거부권 정권이란 이름이 붙고 또 일관성 없고 공정과 상식이 없는 정치적 행보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윤 정권이 국정을 수행하면서 저지르는 과오와 범법 행위들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거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압수수색하고 때려잡는 것입니다. 이번에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파업하는 의사들을 확실히 때려잡아서 존재감을 보여주고 어떻게든 인기에 영합하여 총선에 이겨 방탄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윤석열의 의도라면 우리는 이것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인데 공산당이나 독재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이틀막 들려나감 홍군형 내주기로 일관하는 이 정권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난 2년의 재임 기간에도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었는데 앞으로 남은 3년 재임 기간 동안 나라가 어떻게 폭삭망할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 대표가 3년은 너무 길다 윤 정권을 심판하여 끌어내리자고 합니다. 듣고 보니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제 의료 대란이 별탈 없이 잘 마무리가 되어 더 이상 이 일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